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월요일에 살펴봤을 때는 중립 구간 안에서 47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공탐 지수도 정확하게 가운데 50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중립 구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조금 탐색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자리를 8로 바꾼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앞자리 8을 잘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밑으로 갈 것인지 그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 투자자들이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 중립 구간 안에서의 이 심리들을 여러분이 조금 역이용하시면서 이 안에서의 전략들을 조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 안으로 자금들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체인 데이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거래소 순 입출 금량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이 지표에서 막대가 아래로 향한다는 건 지금 출금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트코인의 물량을 거래소로부터 지금 바깥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 방송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이미 듣자마자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량을 바깥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장기 보유를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어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순 출금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의 상승으로의 어느 정도의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입금으로 돌아설 때 여기에서 보는 막대처럼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지난 일주일 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그 안에서 입금이 확연하게 확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주춤거릴 가능성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의 예측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현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자금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시장 받쳐주는 건 여전히 기관이구나라는 거를 만나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굉장히 장대 양봉이 그려졌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6억 2,5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월요일 한 주를 또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됐음에도 다시 한번 기관들의 자금이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는 또 5억 2천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기관들의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5일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8,900만 달러 기관의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는 여기까지 그려놓기는 했지만 여기 정말 작게 보이는 이 막대도 소폭이지만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4거래일 연속에서 지금 ETF를 통한 기관들의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실시간 분위기도 지금 이 흐름과 같이 궤를 하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약간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0.02% 그래도 소폭이지만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8만 1,000달러대 위로는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시간 전 대비해서 0.07% 빠지고 있지만 역시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전일 이 시간 대비했을 때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XRP는 거의 보합세 보여주고 있고 솔라나는 아침에도 힘이 좋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1시간 전 대비해서도 0.3%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자리를 잘 지키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럴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나만 또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안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지금 긴 5일 동안, 연휴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상승이 어떻게, 얼마나까지 갈지, 또 중요한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한번 좀 차근차근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연휴는 일요일에 끝나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월요일에 쉰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화요일까지 길게 쉬다 보니까 오늘 참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움직여 왔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힘을 더 보여주는 모습들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손을 내밀어주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이랑 시장 진단 꼼꼼하게 내려볼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조금 유의해 봐야 될지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5월이 됐어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고 조금 사람들이 나른해지기 쉬운 때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게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준에 조금 거대한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은 좀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5월 15일 날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임기가 끝나고 케빈 오시의 시대가 돌아오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연준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컨센서스 마이애미라고 또 2026 또 이게 중요한 또 RWA 시그널과 마찬가지로 알트들의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 건데, 네.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가 5월 동안 5월 1일부터 쭉 쉬었죠? 노동절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도 거의 대부분 또 이렇게 끼어서 쉬신 분들 많으실 거고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연휴 동안에 계속 우리가 연휴가 길 동안에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 기억에 재작년 ETF 승인되고 2월달에 설날 때도 그때 계속 쭉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희한하게 좀 우리나라가 연휴가 꼈을 때마다 시장은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기분 좋게 쉬라고 네. 시장이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좀 폭등적인 좀 맞아요.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코인 시장도 80K. 이제 80K라는 거는 돌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점이 전에 방송에서 제가 한번 하락이 나왔다 상승을 할 거다라고 좀 봤던 관점인데 네. 지금은 하락은 얕고 상승은 좀 길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일단 제가 연휴 동안에 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양당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합의에 대한 그쵸. 합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호재가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뜨거운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만큼 좀 시장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분위기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럴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뭐 계속 이 전문가는 왜 계속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항상 시장은 우리가 방심할 때 뒤통수를 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저도 하락 관점에서 지금 정말 상승 관점으로 조금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저는 시장을 항상 의심은 해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워낙 뒤통수를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마냥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또 파동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4월 1일부터 지금 이란과 미국이 서로의 이제 휴전 협정이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이 65K, 66K였어요. 네. 근데 지금 얼마예요? 81K, 86K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 16,000불 가량이 상승을 나왔던 부분이 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게 뛰어가면 중간중간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는 의미 있는 80개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눌림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일단 5월 15일 날 이제 지긋지긋했던 우리 8호 의장이 드디어 연준직을 내려놓고 네. 이제 퇴임을 하는데요. 이제 캐비넷 옷이나 색깔이 좀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조금 경계감은 가져야 될 때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이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5월 이럴 때는 또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5월에는 조금 올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네, 하지만 맞습니다. 이번 5월에는 너무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역사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네, 해요. 예, 4월도 역사적으로 좋은 달이었기 때문에 좀 큰 상승을 그쵸. 나왔던 부분이고 5월도 역사적으로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5월에 예전에 한 4, 5년 전에 붓다빔이라고 들어보셨죠? 코인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랑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그런 일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제 5월 11일 날 모시 인준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이 영향 때문인지 주말 때 RW 아니면 컨센서스 마이애미 때문인지 지금 RW 섹터들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맞아요. 치고 가고 있거든요. 온더 파이낸스가 그동안 계속 잠잠했던 온더 파이낸스조차도 1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던 부분이고 체인링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준 의장과 제가 이 케빈 오시가 좀 되면 제가 아마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라나가 좀 영향이 있을 거다 했잖아요. 네. 솔라나는 또 좋은 이제 다른 리플에 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솔라나 관련된 코인들도 지금 지토라든지 지금 뭐 보시면 주피터라든지 최근에 좀 솔라나 관련 코인들도 조금 힘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케빈 오시의 색깔이 온다면 우리가 케빈 오시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케빈 워시가 4월 29일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워시 후보가 13대 1로 당파성에서 이제 표결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5월 10일 날 상원 본회의 인준 표결이 잡혀있는데 이거 뭐 대회 통과된다고 생각을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15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을 이제 은퇴를 이후로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연준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 반영할 키워드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워시가 어떤 인물이냐 비둘기파다. 그리고 친크립토 형향적이다. 이런 부분도 저는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사실 워시를 두고서 매파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조금 확실하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파월 의장보다는 조금 비둘기적이에요. 상대적이군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은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학구적인 느낌이라면 맞아요. 워시 같은 경우는 연준 이사도 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파월 의장보다 저는 약간 유연성은 있는 인물이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월시의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솔라나나 이런 걸 대량적으로 코인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그렇다면 그래도 이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는 파월보다는 친크립토 영향적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여태까지 이 암호화폐를 조금 보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만으로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트럼프 정책 라인업이기도 해서 트럼프가 뭐예요? 공약 중에 하나가 크립토잖아요. 그쵸. 제가 방송 때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큰 이벤트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 네. 이제 자산 편입. 그렇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자산 하겠다. 편입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시장에 지금까지 내정되어 있는 호재는 깔려 있습니다. 비록 클래리티 법안은 조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전에 이런 호재들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이란과 미국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말 때 보니까 또 이란이 미사일 쏘았다는 미사일이 공격을 했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찌라시 아니, 때문에 이게 휴전 중인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오보다 마다 이런 그 순간을 비트가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잘 네. 올라가다가. 하지만 금방적으로 되돌림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그렇다는 건 시장도 이제는 이란과 미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면서 좀 면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호재만 볼 것이 아니고 악재도 좀 체크를 하면서 조금 우리가 차트적으로도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케빈 워시가 의장직에 이제 앉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 면역력 그리고 내성이 생길 만큼 생긴 상황입니다. 물론 약간의 무언가의 출렁임은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조금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초반에 비해서는 그 변동의 폭이 굉장히 작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체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쟁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고 호재는 이미 우리 시장에 많이 또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재들을 발판 삼아서 케빈 워시가 새롭게 자리에 앉았을 때 훨훨 날아가기를 또 기대해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에서 진짜 또 기대감만 가져가도 괜찮을 건지 아니면은 또 어디까지 하방으로 열려 있는지 경계감을 조금 가져봐야 될 건지는 전문가님 통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들을 제공해드리고는 있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아닐 때 정보들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도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꼭 방송 시간 중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바뀔 연준 의장 후보 지금 케빈 워시와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그 밑에 알트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조금 가져갈 것인지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행이다 싶은 건 전문가님이 그래도 이전에는 하락 쪽에 네. 조금 더 무게를 두셨었던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슬슬 조금 달라지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시장은 저는 조금 빠졌다가 올라갈 거랑 보고 있었습니다. 네. 누구나가 어차피 저는 비트코인을 우상향을 할 거라 보고 있는 그쵸. 입장이고 이제는 우리가 큰 추세가 아닌 이제 작은 추세에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주고 올라갈 것인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점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조금 이제 FOMC 이후로 조정을 주고 갈 거라고 봤던 입장인데 크게 조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맞아요. 네, 조금 빠지긴 했지만 크게 조정은 나오지 않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로 힘입어서 또 연휴 동안에 계속적으로 80K라는 우리가 큰 의미 있는 구간. 지금 생각하면 80K가 예전에는 정말 80K가 바닥이라고 맞아요. 생각했던 그때는 80K로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우리가 6자도 받고 5자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8자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했던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까지 갈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의 5월 가격 시나리오를 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 비트코인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앵커님 처음에 이제 메인 방송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은 지금 81K 위 선에서 놀고 있지만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2,400을 그 전에 2,400을 돌파했던 부분인데 지금 2,400을 아직까지 돌파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를 지금 다시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주도의 먼저 비트코인 주도의 시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비트코인은 정책 전환이 1차 수혜를 받을 거고요. 일단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해서 저항을 막고 좀 횡보를 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져줄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 제가 이 화면에 보셨듯이 이 불트랩을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85K까지 예, 85K 선까지 간다면 왜냐하면 위에 CME 갭이 84K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ME 갭을 한번 채우러 갈 것인지 그쵸. 아니면 아래에 있는 CME 갭을 채우러 갈 것인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저 별로 바라지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바라진 않고요. 일단 좀 더 위에가 가깝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단기성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거는 82K 저항성 82, 83을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베이스로 봤을 때는 박스권 75K에서 85K까지 크게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이번에는 요즘 확실히 조금 박스의 폭이 넓어지긴 했네요. 지금 점점 박스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1,000불, 2,000불 가량의 이제 맞아요. 박스권 형성을 했다면 지금은 좀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좀 크게 움직이는 구간이라서 또 우리가 이 75에서 85K까지 최대치를 85K 보더라도 이 큰 박스권이라고 또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뭐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고 이게 뭐 하락으로 전환됐다라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베어 트랩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우리가 또 모르는 악재가 나왔거나 그렇죠. 갑자기 또 변수가 나타날 네, 수도 맞습니다. 있죠. 뭐 갑자기 또 내일 아침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서 베어 트랩이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낮은 확률이라고 보고 있고요. 베어 트랩은 이제 73K, 70K가 이탈했을 때는 당연히 60K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65K까지 리테스팅 갈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 2,400 돌파가 먼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2,600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이 이더리움의 시대가 다시 열린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이더리움이 움직이려면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도미넌스가 내려와야 되는 네.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트를 투자를 하잖아요, 공격적으로. 네. 그렇다면 비트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생각을 하되 이 비트가 어디 구간에서 비트만 계속 오르면 좋진 않아요, 솔직히. 맞아요. 재미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저는 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구역에서 조금 횡보를 해주면서요. 아니면 83, 4K를 가주더라도 빠르게 가주면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비트 도미넌스를 좀 떨어뜨리고 이더리움이 거기서 2,400을 돌파하고 2,600까지 비트와 키노플 2,600까지 맞춰준다면 조금 이더리움으로 조금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 좀 이제 100달러의 돌파를 좀 필요한 부분이고 좀 네. 모멘텀이 지금 준비는 되어 있어요.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100달러 돌파가 시급하다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RWA나 금리의 이중 추세를 이제 이중 수혜를 받는 아발란체. 예.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일단 섹터적으로 로테이션의 수혜를 받을 코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좀 이렇게 참고를 하셔갖고 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RWA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는 온도 파이낸스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발란체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금리와 이제 RWA 이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이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발란체를 좀 가져왔고 좀 그 관심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합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제가 온도를 되게 좋아하지만 네. 뭐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늘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게 뭐 온도라든지 뭐 체인링크, 그쵸. 체인링크도 RWA 수혜고요. 이제 여러 이런 코인들을 좀 중점적으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가져왔고요. 아발란체 또한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RWA 하면 온도 파이낸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이 금리와 관련해서도 이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발란체라서 특별하게 이렇게 넣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발란체를 조금 또 지표 삼아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메이저 단에서 솔라나를 또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는 케빈 워시 의장으로 이제 인물이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이 케빈 워시가 이전부터 보유를 해왔던 그 코인 리스트에 솔라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을 등에 업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게 바로 솔라나니까요. 솔라나 여태까지 너무 지지부진했어서 나는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지금은
이제쯤은 조금 시각을 바꿔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마침 또 5월에 접어들면서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 XRP보다는 조금씩 더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솔라나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도 정보 방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월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움직일 것인지 시나리오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라고 하셨던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거가 남아있죠. 이 컨센서스 마이애미 도대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좀 굵직굵직한 컨퍼런스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비트코인 2026은 지나갔는데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그럼 이거일까요? 네, 미국 최대 기간 컨퍼런스고요. 지금 5월 5일부터 5일 7일까지 이제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일단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이게 이 컨퍼런스의 3대 화두를 제가 이렇게 적어준 거이고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것처럼 네. ETF 그리고 클레이튼 법안의 규제 그리고 RWA 진짜 모멘텀의 진원지 제가 RWA 되게 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RWA 저는 지금 이번에는 2026년에 RWA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물론 AI도 좋죠. AI도 좋지만 저는 RWA가 이번에 정말 관심 있게 꼭 봐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이번에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사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만 보시더라도 한 해 동안 우리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슈들로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늘 말씀하셨던 RWA 도대체 그게 뭐냐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RWA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네.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2024년도에 50억 달러였던 게 지금 2025년 60억 달러 그리고 지금 현재 190억 달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블랙록을 포함해서 대형 기관들조차 이 RWA 섹터에 대해서 되게 유심히 계속적으로 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온더 파이낸스 하면 예전에 블랙록의 코인이라고 불렸던 만큼 온더 파이낸스 되게 핫했어요. 네. 늘 뭐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 우스갯소리로 지금 온도가 얼마 전에 갈 때도 그냥 우스갯소리 커뮤니티 같은 데 보시면 날씨가 뜨거워지니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온도계처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걸 무시하지 못하는 게요. 정말 이 이름과 우리의 모든 게 주식 포함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름 또한 이런 것들이 연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제 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가끔씩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도 한 번씩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호흡기 질환이 많이 위험합니다. 이번에 미세먼지가 조금 많다. 네,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RWA 섹터는 제가 계속적으로 조금 누누이 보셔야 된다. 이번 2026년은 청마 해기도 하지만 RWA 해기도 하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요. 네.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아발란체 그리고 체인링크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RWA 섹터들을 좀 중점적으로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 RWA 시장이 점점점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관들도 RWA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대개적으로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RWA가 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5월 들어서 5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온도 파이낸스는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이미 올라버렸으니까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우리가 조금 살펴봄직한 코인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RWA 세트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온도는 토크나 국채 대표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의 코인이라 불렸던 RWA 세트의 대표적인 주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NKR이고요. 디파의 정통 RW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체인링크죠. 체인링크도 이제 실제로 체인링크가 상당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요. RWA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수혜를 받는 코인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좋다고 해서 또 이 체인링크가 당장 치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체인링크 또한 최근에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네 번째로 아발란체 제가 앞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했다. 아발란체 금리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ENA 신흥 수익형 RWA입니다. 이 5가지를 준비를 해왔고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RWA 지금 조금 섹터 중에 이 5가지 코인은 한번 사진 찍어 두시고 좀 중점적으로 움직임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코인들 당장 날아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유동성이 그렇게 급하게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좀 소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상태고요. 만약 지금 건강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분명한 거는 이 5가지는 꼭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 좋습니다. RWA에서 온도를 내가 놓쳤는데 그 다음 후속 타자로 어떤 걸 보면 좋을까 지금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겠죠. 지금 나가고 있는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주자가 간 다음에 그 밑에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우리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만큼 이 아이들만 잘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도 그 후속 타자를 찾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서 이런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이라면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이 안에서 다 챙겨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타이밍에는 어떤 걸 잡아보면 좋을지, 어떤 거에서 욕심을 버려야 될지 전문가님이 전략들 24시간 동안 세워주고 있으시니까요.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2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고 이 컨센서스 마이애미와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살펴보자라는 게 맞습니다. 주요 골자일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굵직한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15일 날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난다는 거, 그 전에 5월 11일 날 상원의원 케빈 오시의 이제 투표가 또 결정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면 5월 10일 날 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컨센서스 마이애미, 지금 RW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RW 섹터를 들썩거리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혜받는 코인들 꼭 움직임들 체크를 하시고요. 조금 중장기 포트로 좀 넣어가신다면 좀 이번에 어느 정도 그래도 회원님 자산들 우리 좀 구독자님 자산들에 좀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렇게 핵심 포인트 2가지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증이 조금 생기신 분들이라면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궁금한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또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는 조금 큰 틀에서의 우리 시장을 바라봤다면 비트코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통해 힌트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어느 정도 짚어보기는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설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왔던 내용은요. 오늘은 또 이제 좀 시장이 좋은 만큼 향후 5월달에 또 5월 초인 만큼 또 이번 5월달에 향후 시나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현재가는 어제 가격이라서요. 지금 현재가 같은 경우는 81,0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82,200일선을 향해서 비트가 계속적으로 조금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82,000 근처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좀 소폭 눌림세가 나오는 형태고요.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이 계속적으로 82,000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지속적으로 돌파 실패 시 다시 한번 조금 눌림세로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지지선, 우리가 크게 봤을 때 51선의 1차 지지선은 73,500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좀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비트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만약 여기서 82,000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강하게 눌림이 나왔을 때는 가장 밑에 지지선 51선 부분까지 조금 크게 열어두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불틀의 베이스 배열틀의 5월달의 세 갈래 길은 200일선 82,000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51선까지 열어두고 지금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 ATH를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불탭으로 가기 위해서는 84, 85K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사실 또 시장을 가릴 3대 변수는 앞에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시 연준의 이제 빈준 표결 내용과 그리고 ETF 5주 연속 순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80개의 저항 돌파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완벽하게 안착을 해주는지를 좀 중점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시나리오 불트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은 저는 35%, 그래서 상당히 높아요. 35%. 지금 현재 시장이 뜨거웠던 만큼 35%까지 확률이 좀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워시 인준,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ETF 가속, 그리고 ATH를 위한 재도전. 지금 당장 ATH를 재도전을 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지만 그래도 90K까지는 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원동력만, 그리고 이 연료만 충분히 준비된다면 좀 90K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전제 조건으로는 워시 인준 표결이 통과가 돼야 된다. 이건 뭐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ETF 수익률 일평균이 3억 달러 이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82,000의 저항선을 완벽하게 깨고 돌파 안착을 해주느냐가 추가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MMSTR의 추가 매수 발표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거시 리스크 이란 미국이 완전적으로 이 악재가 해소가 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트리거를 보시면 82,000을 넘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81,000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면서 지금 82,000을 향해서 계속 돌파할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돌파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한다면 분명한 거는 단기적으로 79K까지도 눌림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불트랩으로 가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82,200일선을 회복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4,000의 CME 갭을 채우고 85,000의 심리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하면서 신규 ETF 자금이 유입이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 스텝 3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텝 4, 스텝 이제 타겟까지 우리 ATH까지는 조금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시 인준 ETF 가수 ATH죠. 제도전. 일단 우리 비트코인의 ATH는 126K입니다. 126K 부분이고 126K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눌림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 120 ATH를 도전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ATH를 바라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저는 먼저 90K 회복을 어떻게 하냐, 스텝 3까지 어떻게 비트코인이 가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이제 세 가지 시대랑 가격 경로 비교를 본다면요. 일단 저는 베이스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큰 박스권을 본다면 지금은 좀 상승 가속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82K의 200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84K, 5K까지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저는 5월달에 85K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85K까지 간다고 해서 90K를 바로 다이렉트로 대도전하기보다는 저는 좀 크게 75K에서 85K 큰 박스권에서 조금 비트가 행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가장 높게 좀 확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이 무조건 계속 혼자 가기보다는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알트들이 움직여줘야 좀 시장이 활기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베이스 구간으로 비트가 좀 빠르게 행보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큰 형님이 좀 씌워주고 좀 행보적으로 좀 씌워주면서 도미넌스를 떨어뜨린 다음에 우리 알트 쪽으로, 이더리움이나 이 알트 쪽으로 조금 자금들이 몰리면서 좀 시장이 좀 숨통이 트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베어 트랩 73.5K를 이탈하고 66K까지 재도전을 가는 거, 이 구간은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예전에는 하락 관점을 봤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라든지 전적인 자금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장기 매집자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본다면 베어 트랩은 지금은 좀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확률은 낮지만 시장이란 거는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시나리오들도 열어두고,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200일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소폭 눌림세가 나온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79K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77.5K.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75K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가지고 비트가 만약에 소폭 눌림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건장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열어두고, 크게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내로 점검을 했고요.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불트랩으로 시장이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연속적으로 돌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82K, 200일선 회복이 시급하다. 200일선. 일단 82K를 조금 빠르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4K의 CME 갭이 준비가 되어 준비할 CME 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82K 200일선을 회복을 한다면 84K까지는 갈 수 있는 원동력이나 충분히 가려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0K를 다시 한번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게 뭐 추세 전환하기보다는 간장한, 제가 말씀드렸던 간단한 건강한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고요. 크게 75K까지 열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구간에서 75K 떨어지면 또 추세가 바뀐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75K까지는 그냥 비트가 쉬어가는 구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다른 뭐 특이한 악재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75K까지는 조금 불트랩 시나리오와 베이스 트랩 시나리오로 저는 조금 이렇게 횡보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일단 베어 트랩의 대응은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건 없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항상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뒤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뭐 갑자기 이란이 돌변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재가 터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어 트랩 시나리오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부분이다? 73K가 이탈이 되고 70K가 만약 이탈된다면 분명한 거는 65K, 6K까지도 크게 열어두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시나리오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집중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나리오도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또 시장도 그래도 좀 뜨거운 분위기긴 한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시나리오 점검을 드렸고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상승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상승한다고 또 뭐 지금 국내 증시라든지 증시와 비교를 해서 이제는 코인도 갈 거라고 절대적으로 포모적인 걸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던 것처럼 지금 RW 섹터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고 여러 코인들도 지금 많이 상승하는 코인들도 많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보면 50%, 40%, 30% 이렇게 급등을 하는 코인들도 많은 부분이고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포모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신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메이저들이 조금 들썩들썩거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률의 코인을 본다면 저시총 로우캡들입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 우리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이라든지 국내 거래소를 딱 켰을 때 전체적으로 빨간불에서 불장인가 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무 늦게 사는 거 아니야라고 절대 본문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이란 거는 건강한 조정,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눌림과 조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을 하고 진입에 더 늦지 않기 때문에 꼭 리스크 관리 필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비트코인의 향후 3가지 시나리오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정말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으시죠. 비트코인의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오면서 알트들이 활기를 되찾는 거겠죠. 그런데 도미넌스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비트코인의 독주 체제만 이어진다면 이 횡보하는 흐름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전략을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가 답이냐 알트가 답이냐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 해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전문가님 통해서 지금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베스트일지 정보 방안에 들어오셔서 꼭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일단 알트 안에서도 기회를 잡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도 정말 훨훨 날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미소 지으면서 방송 확인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코인이었는지부터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주일 사이에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이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올랐어요. 요즘에는 네네.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으시네요. 그만큼 그래도 조금 알트들이 비트에 비해서 좀 답답한 형식이 아니라 그래도 좀 순동 튀는 코인들이 맞아요. 있다는 거 그만큼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일단 저번 주 4월 29일 방송에 안내드렸던 카이토라는 종목 제가 카이토 종목 2번을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2번 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애착이 가는 코인이고요. 제가 카이토 또 AI에 관련된 코인이기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배열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650원부터 분할 진입을 좀 제가 이 방송에서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방송 이후로 지속적으로 크게 눌림 없이 우상향으로 가면서 680원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1차 익절을 하셨고 그리고 목표가 720원, 780원, 760원, 7원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그래도 16%까지의 수익률로 좀 마무리가 되셨을 겁니다. 일단 제 방송 보시고 아니면 제 정보만 계시면 카이토 매수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익이 10%도 20%도 그래도 수익이란 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일단 또 제가 이 카이토에 힘입어서 또 다음 종목도 준비를 좀 해왔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정주면 전문가 내일의 히든 코인 사하라 AI 준비를 해왔고요. 사하라 AI 한때 좀 핫했던 코인이죠. 사하라 사막과 연관이 되면서 또 한창 좀 들썩들썩 그랬던 코인이기도 하고요. 일단 사하라 AI 일단 이름조차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AI AI 코인이고 일단 차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 AI 같은 경우는 36원 부근의 저항의 제약인 구간에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21선을 회복한 이후 그래도 반등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조금 조용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조용할 때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거리 또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한번 들썩거렸다면 쉴 틈 없이 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유심히 좀 보시면서 오늘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트 체크하시고 조금 간식 정보에 넣어두시고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중장기 지지선 부분에서 저점 다지기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거래량만 이제 여기서 좀 받쳐준다면 저는 충분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표가를 안 적어드렸습니다. 목표가를 따라 저 지정을 안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코인을 유심히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 운영하는 종목에 들어오신 다음에 목표가까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그래도 제 방송 보시고 사하라에 관심이 가지고 이 전문가 그래도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한번 종목 입장하셔서 또 저희 사하라 코인 뿐만이 아니고 또 시장이 좋은 만큼 또 적극적인 코인들 좀 나가고 있으니까 좀 공유하는 것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항 구간은 체크를 하시는 게 36.4원, 38원대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지 구간 자체는 35.75에서 32.2원.
자료만 보시면서 단계적인 흐름과 차트 흐름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순환매도 잘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대형주 위주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또 코인러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플은 솔직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근데 리플 또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이제 RW 섹터 유심히 보시고요. 지금 소형주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지는지 꼭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사라 AI 만나봤습니다.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타점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